입니다. 이제 학생인 저도 모르는 본인 자신이 모르는 저의 심리 알려주시는 분께 사랑 안 주셔도 돼요. 자, 드립니다. 제목이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이어서 쓴 것 같은데 사랑을 제목 그대로예요. 자. 근데 이제 학생이 자기 마음을 아느냐, 자기 심리를 모르죠. 그 당시에는. 왜? 그 안에 섞여 있으면. 벗어나서 밖에 시간이 지나서 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객관화시키는 떨어져서 현재 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기록을 하거나 이제 동아쌤 학습 누적 북기록부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 있는데 이런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했거나 하면 보는데 안 그러면 안 보이죠. 저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속에서 뭔가 계속 열중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심리도 여러 가지 심리가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하죠.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만약에 A라는 친구 그룹을 만날 땐 이렇게 반응하고 B라는 친구 그룹을 만날 땐 이렇게 반응하고 F라는 집단에 들어가면 이렇게 반응하고 다 다르잖아요. 인터넷에서는 또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애가 굉장히 친구들한테는 찌질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온라인에서 군주야. 거기서는 막 싹쓸이에 어른들까지 막 다 오라 그러고 어떻게 알았냐면 깜짝 놀랐어요. 찌질하는데 옛날 길드 모임을 했는데 군주야. 리니지에서 오라 그랬어. 아저씨들 다 모였거든. 그랬더니 이거 하시라고 딱 누구님 이거 하세요. 또 카리스마 쩔어. 이해됐지? 다 달라요 사람이. 공부하는 건 너무 싫은 건 아니고 다 그래요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학습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학생도. 무슨 얘기냐면 아니 자기가 재벌이 아닌다야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사는데 효율성이 공부가 제일 좋다는 거. 왜? 공부를 일단 해놓으면 시험 볼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또 공부를 일단 해놓으면 대학이라도 높으면 과외를 하더라도 높은 대학 애들이 더 과외를 잘 잡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벌 수준이라는 걸 애들도 알아요. 학벌 수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완전히 싫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싫은 건 아닌데 근데 싫죠. 당연히. 이상하게도 동경하고 있기도 하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공부 잘하고 싶죠 다. 자, 학생의 공부는 이제 평생 공부하는 거고요. 평생 공부하는 거고 이건 골목 식당에서 사장님들도 공부하라고 맨날 백종원이 그래요. 근데 학습은 학창 시절에 해요. 근데 학습은 자 행복은 성적순이에요. 학생 때는 행복이 진짜 성적순이에요. 농담 아니고 공부 잘할수록 행복한 애가 더 많아요. 성적순위로. 그런데 어떤 애가 그러잖아. 자기 괴롭다고 2개 틀렸더니 아버지가 두드러 팼다고. 전 과목에서 2개. 우리 집에서 나만 의대 못 갔다고 나만 바보 취급받는다고. 이해됐어요? 그런 게 제외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성적이 높으면 부모가 잔소리를 안 해요. 잔소리를 안 하니까 알아서 해요. 기분 좋게 하니까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또 엄마리가 잔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또 기분 좋게 또 해요. 잘할수록 선순환. 성적이 낮을수록 혼나요.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혼내요. 그러니까 또 안 해요. 또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혼내요. 그러니까 또 기분 나빠서 안 해버려요. 에이씨. 안 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어서 안 해요. 이걸 악순환. 그러니까 당연히 동경하는 게 있죠. 근데 공부하는 제 모습과 그 분위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그죠? 누구나 바라요. 근데 집에 오면 안 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이 공부할 수 있는 데서, 분위기 있는 데서 공부할 걸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만 풀고 자자.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했던 습관이 생겨야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공부를 해요. 학교든 어디든. 공부방에서 공부를 해서 공부를 다 한 거를 딱 보놓고 여기서부터 요 문제
이 문제를. 내용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서 빨리 풀고 자자. 이렇게 하면 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거 해야 돼요. 하기 쉬운 거 집에서는. 딱 문제 푸는 거, 시험 보는 거 이런 거. 이해됐나요? 자, 어쩌면 자꾸 도망가려고 몸을 비트는 거 다 그래요. 이게 공부를 할 때 공부 근육이 따로 있어요. 운동 근육이 있으면 공부 근육도 조금 더 단련돼서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 운동했던 애들이 공부를 하면 잘하는 이유가 이 근육으로 버텨요. 참고. 근육이 공부 근육이 없는 애들은 단련이 안 하는 애들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게 피로도가 와요. 그래서 같은 자세를 못해요. 근데 공부하는 자세는 딱 정해져 있거든. 한 자세를 오래 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육 문제도 있고요. 근육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은 그렇잖아. 중학생은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어우 많이 했다 그러고 중3은 12시까지 어우 많이 했다 그러고요. 고1은 2시까지 하면 어우 많이 했다 그러고요. 고3은 다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하고 3시 4시 많이 했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적인 멘탈의 한계 문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도 관련이 돼요. 하고 싶기도 하고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람들이 공부 안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부터 해야 돼요? 교과서 다 읽고 자습서 다 읽고 자습서 있는 문제 풀고 평가 문제지 다 읽고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 기출비 같은 문제 사가지고 풀던지 고난도 문제지 풀고 요점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지 뭐 족보닷컴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사가지고 풀고 그죠? 또 첨서부터 오답 다 풀고 이게 순서 정해져 있어요. 공부가. 공부계획표 짜라는데 땡땡 도대체 뭘 짜야 되는지 공부계획표 짜는 법 유튜브에다 내가 올렸거든요. 근데 이 계획도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자기가 해야 계획을 짤 수 있어요. 공부도 안 해보면 자기가 계획을 짜는데 한 시간에 몇 페이지를 책을 읽는지도 몰라. 내가 몇 문제를 풀는지도 몰라. 안 해봐서. 그 계획을 짜서 이 책을 계획을 짰어. 사회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하루를 계획을 짰는데 3일이 걸려. 그럼 다 틀리잖아 맨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 짤 능력이 안 돼요. 학습 누적 기록부라고 쓰든지 공부를 해보면 네가 이제는 조금 알지. 교과서 몇 페이지 나가고 하루에. 문제 몇 페이지 나가고 그제. 앉아갖고 자기가 딱딱딱딱 해보면 자기 능력치를 알게 되면 그러면 나 이거 며칠 걸리겠다 하고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했던 거를 유튜브에 학습 누적 기록부 이렇게 써 있는데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이것처럼 학습 누적 기록부를 꼭 기록해봐야 돼. 이 기록부를 써서 자기 공부한 걸 다 기록을 해본 다음에 이게 적어도 서너 달을 돼야지 3개월에서 6개월이 돼야 계획이란 게 짜지고 계획이 실천이 돼요. 왜? 학습 누적 기록 썼기 때문에 내가 몇 문제 푸는지를 알아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봐야 계획이 짜는 거지. 처음에 계획을 짜고 공부하는 게 안 된다고. 못 짠다고. 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당연히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누구나. 근데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건 뭐냐면 오늘 뭔가를 해요. 보람찬 거를. 그럼 스트레스가 조금씩 줄어요. 오늘 또 뭔가를 해요. 이게 누적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할 줄 알게 돼요. 그때 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한 덩어리면 이만큼 야금야금 없애갖고 이걸 다 없애야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수학의 스트레스든 영어의 스트레스든. 근데 수학은 이거 다 스트레스 깨는데 3년 걸리고 영어는 최소한 2년 걸리고 국어도 아무리 빨라도 1년 걸리고 암기 과목은 6개월 걸려요. 자, 그렇게 해서 새벽 3, 4시에 일어나면 얘 되게 훌륭하네. 뭘 하긴 한대요. 3, 4시에 일어나서. 그럼 몇 시에 자는 거야 도대체? 애들이 새벽 3시부터 3시까지 공부하는데 얘는 3시에 일어나네. 그럼 얘 잠 안 자나? 그래서 일찍 잔다는 거죠. 일찍 자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죠? 이렇게 하려면 더 일찍 자야 돼요. 푹. 너무 많이 자서 이걸 깨서 깨어날 만큼. 그러면 새벽 3, 4시에 일어나 공부하려면
여기에서 한 7, 8시에 자야 돼요. 9시쯤에 자야 돼요. 9시. 그러면 10시, 11시, 12시, 하나, 둘, 3시. 6시간 이상 잤잖아요. 6시간, 7시간을 자야 돼요. 여기서 6시간, 7시간 이상을 자야 3시에 일어나서 다시 앉아요. 조금 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서 해야지. 힘들어요. 잠 깨는데 2시간 걸려요. 그럼 2시간 하고 자는 게 낫지. 일찍 이렇게 새벽에 하려면 일찍 자세요. 8시나 뭐 7시에. 그럼 새벽 2시나 이때 일어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은 가능한데, 시험 볼 때 하루 이틀은 가능한데, 계속하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한심 안 해요. 나름 노력하네요.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본인도 생각하고. 괴롭죠. 제 인생에 남의 시선에 잠식당한다. 이런 말도 쓰네. 남의 시선에 잠식당하는 게. 논술 시험 보세요. 이거 표현법만 보면 별 책 다 봤을 것 같은데 논술 시험 권장합니다. 이 문장이 지식인에서 본 것 중에서 제 인생이 남의 시선에 잠식당합니다. 이렇게 아닐까 두려워요. 이게 내가 이번 달에 본 최고의 문장이네. 본인이 썼다면. 자, 공부를 하는 것도 날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데 당연하죠. 지기 싫어서, 성적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아서, 더 잘하고 싶고, 이게 내 동기가 되고. 동기 아무거나 되세요.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공부하는 애 있고, 엄마가 좋아해서 공부하는 애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하는 애도 있고, 뭐 기왕에 하는데 뭐 그냥 제대로 해야죠 하는 애도 있고. 동기가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저는 우주 평화를 위해 공부해요. 그런 놈 나오라 그래. 지구 평화를 위해 공부하는 놈 나오라 그래.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놈 나오라 그래. 있을 수 있는데. 그잖아? 동기가 뭐 대단해야 돼? 사소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망할, 컴마를 찍어야죠. 점이네. 사회가 이렇게 현실인 건 어쩌건 공부를 해야죠. 이러다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닐까 걱정돼요.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썩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현타가 온다고 하는데, 현타 온다는 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타가 온다는 건. 생각하고 공부한다는 거야. 현타가 하나도 안 오는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애들이 착한 애들이에요. 그럼 나중에 와, 현타. 언제 오게? 40대 때 옥상에서 울어. 나 인생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얘는 모르지. 40대 50대 때 옥상에서 울어, 아저씨들이. 선생님도 오셨어요? 나도 울었지. 현타 와. 언젠가 다 와. 그리고 누구나 다 불안해. 왜 그러냐면, 야,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얘기해볼까? 금방 전에 나갔는데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윙 소리 하면서 전기차가 다니고 있어. 나 어렸을 때 전혀 상상이 못했어. 어디 나가서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왔어. 전기차 씩 다니고. 지금 다니잖아. 니네는 별거 아닌 것 같지? 나는 이렇게 빨리 전기차가 돌아다닐지 상상을 못했어, 어릴 때.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자, 내가 운전을 2년인가 3년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전기차가 막 돌아다녀. 그때는 전기 충전소도 없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빨리 변해. 그럼 불안해. 학원을 안 다닌대. 혼자 해야지. 근데 주변을 보고 학원 수업을 보니 당연히 예습 안 하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 학원 수업을 하면 기초가 있어야 따라가지. 자, 봐. 이렇게 1점부터 100점이면 요 위에는 과외가 맞아요. 90점 이상. 학원 가면 손해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만 90점 이상만 보면 특수학원 가야 돼. 상위반 학원. 그 다음에 이 밑에 한 70점 밑에도 학원 가면 못 쫓아가요. 여기는 되게 좋아요. 학원에서 60점까지 치더라도 이 밑에는 학원이 소용없어요. 기초가 없어서. 여기는 학원에서 다 아는 것만 가르쳐요. 그러면 여기도 되게 소수로 1대1이든지 아니면 최상위만 가르치는 학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학원 가면 숙제 많이 내서 따라가면 여기까지 도달해요. 근데 학원 플러스 알파를 안 하면 이걸 돌파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학원 애들은 90점에서도 또 학원 하게 돼요. 과외하든지. 교과쌤 중 한 분도 이제 곧 기말인데 기말 바로 전까지 진도 쭉쭉 나가고 이거 혼자 읽으면 되거든요. 교과서. 자, 교과서 있죠.
강남구청 인강이 5만 원인가 얼마거든요. 전 과목 다 보거든요. 강남구청 인강이 있고 교육방송 있고 요새 유튜브 채널에서 공짜로 갈 수 있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학원 효과 보는 거. 바로 기말고사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냐 했더니 미리미리 해야지 이렇게 말하시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했어요? 그 전 방학 때 뭐라고요? 여기 한 학기치를 이 방학 때 다 예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예습이라 그래요. 예습. 6개월 전에 공부를 해요. 그거를 이 전 겨울방학에 요거가 아니라 6개월 전에. 그건 선수학습이라 그래요. 선수학습. 겨울방학에 하는 거. 그 더 전에 하는 거. 선수학습. 6개월이 아니라 2년을 넘었어요. 이 예습이. 2년을 넘었을 때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선수학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바보 아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습하고 이거 뭐라고요? 선수학습하고 선행학습 한 해가 선수학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시험 범위 전에 미리 공부하고 4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고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면 하는 애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뭐 어차피 할 놈은 할 테고 맞아. 안 할 놈은 안 할 테고. 20년 동안 애들 가르쳤는데 20년 넘었지. 이게 팩트예요.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해. 할 놈인데 할 거를 준비가 됐고 할 놈인데 열심히 해서 방향성을 설립하면 더 빠르게 발전하는 애들. 이때 선생이 필요한 거고. 안 할 놈인데 어차피 언젠간 포기할 건데 포기 덜 하게 해서 기본만 하게 하는 거. 그래도 기본은 하게 하는 거. 고등학교로 졸업시키든지 기본은 상식은 알고 같이 시험 공부도 해보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하고 이건 뭘까요? 재능이요? 재능도 있지 않아요. 재능 나는 두 개 환경이라고. 환경은 그 집안이 만드는 공부 환경. 이 환경으로 90점까지 가면 90점에서 100점 차이는 재능이 다 좌우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서울대 연고대는 안 되고 서울대는 재능이 있어야 되지만 서울대 턱걸이 있지. 연고대까지도 환경으로 꾸준하게 하면 가요. 솔직히 장기간 하면 재능이 없어도 가요. 서울대. 꾸준하게. 근데 들어가서 후들려요. 왜? 걔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재능이 나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뭐라고? 대입 직전까지 서울대에는 차이가 나지만 그 전에는 다 환경, 노력으로 된다고 난 믿어. 해보니까. 근데 이 환경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모도 노력해야 되는데 부모가 압박을 줘가지고 애가 뭉개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 교수 자녀, 의사 자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같은 집안인데 어떤 애는 서울대 갔는데 그 동생은 4년제 갠신이 갔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 왜 그런지 알아? 부담감을 느끼고 그만큼 기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다고. 그러니까 재능만 보면 얘 둘 다 서울대 가야 되잖아. 환경도 같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더 영향을 많이 줘. 노력이. 이거는 뭐라고? 서울대 가서 문제예요. 박사 돼서 문제고. 자, 어쨌든 학교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척, 위하는 척. 근데 이게는 학교가 교육을 해서 대학을 보내는 데는 아니야. 맹세코. 교육을 해서 대학을 보내는 데는 아니야. 학교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기본 내용.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애들이 90점, 100점 애들은 좋은 학교 가잖아. 학교에서는 60점, 70점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옳은 말 해라,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라,
애들하고 놀 때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 연습시키는 거야. 교육이야 그것도 없이. 그러니까 학습으로 해서 입시를 하는 건 학원이야. 학교는 교육하는 것이지 입시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입시화 됐어. 사람들이 그걸 바래서. 조금은.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해. 왜 그러냐면 입시 교육을 학교에서 왜 안 되냐면 30명을 앉혀놓고 가르치면 여기 1등부터 30등까지 다 나뉠 수밖에 없어. 아니야? 다 1등을 주지를 못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1등에 맞출 수 없고 30등에 맞출 수 없으니까 여기 한 10등? 20등? 요 사이에 있는 애를 맞춰서 교육을 하잖아. 학교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하루 종일 배울 게 없는 거고 얘네는 어려워서 못 배우는 거고 얘네만 좀 따라가는 것 뿐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인원수가. 자, 가장 두려운 건 저도 모르겠어요. 질문 남기지만 제가 정리한 대로 여기 밑에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발적 동기로 자기주도 학습. 이 자기주도 학습은 여기 많이 나오지만 내가 20년 했거든. 25년. 20년을 자기주도 학습했어. 애들 앉혀놓고 오고 싶을 때 무조건 하라 해서. 그치? 내 자기주도 학습 하지 나. 네. 너도 네. 네. 아니 소리로 인증. 너. 네. 너는? 네. 나 자기주도 학습 20년 한 사람인데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 안 돼. 자기주도 학습은 이론 자체가 성인용으로 나온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기보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습의 방법론을 가르쳐줘서 자습의 방법론을 터득해서 이해되죠?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면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목표를 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어느 정도 시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걸 가르치면 자기주도 학습이야. 그 정도면. 근데 어떤 아이도 그냥 처음부터 자기주도 학습 불가능해. 타인의 시선으로 지금 여기를 아빠 간다고 그러잖아. 그제? 이 타인의 시선이 상관없게 될 만큼이 돼야 돼. 자유로워져야 돼. 자기가.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야 자기주도 학습이야. 이제 외적 동기도 있지만 내적 동기로 살아나야 자기주도 학습이야. 근데 타인의 시선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진짜 빵빵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거든. 자기주도 학습. 근데 나는 빵을 만들고 싶어. 자기주도 학습으로. 못하잖아 우리나라는. 빵 만들 수 있어? 빵 만드는 특수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라고?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쉽지 않은 거야. 교육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 할 수 있는 틀, 자기주도 학습으로 나는 로켓을 만들고 싶어. 그럼 할 수 있어, 공부하고? 그거 하다 보면 내신 초토화되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자기 강제 학습이잖아. 내신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그냥 자신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요 정도지. 자, 남들은 다 달려가고 있고, 뭐 다 그래. 남들은 다. 아닌데. 주변에서 다 놀고 있던데, 내가 보면. 다 놀아. 두려움과 나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된다. 이게 있잖아. 이게 잘하는 애들만 나와. 못하는 애들 짝 쓰겠냐? 내가 이렇게 찌질이 못했다, 찌질이 못했다는 거? 다 안 쓰잖아. 나 이렇게 잘했고, 잘하고, 이렇게 하고, 얘는 많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만 다 쓰고, 엄마들이 얘기할 때도 잘하는 애만 얘기하지. 이게 기준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지. 나는 내가 이 옆이면 이렇게 한 단계씩 발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법에서 여기다가 공실의 공부법 하면 실패해. 왜? 나는 이 공실의 마인드가 아니야. 나는 이 공실의 기본기가 아니야. 나는 이 공신처럼 그렇게 차곡차곡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거 가르쳐줘. 공실 공부법 쫙 해서 공부법 이렇게 다 가르쳐주면 그런 게 있군요 하고 지 맘대로 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2년 이상 해야 돼. 네 맘대로. 그래서 너 네 맘대로 두잖아. 네 맘대로 공부하잖아.
근데 시간 기준만 주잖아. 그거 안 하면 손해라고. 공부에 대한 동경. 잘하고 싶으면 잘해야지. 행복이 행복이 성적순인데 뭐. 인생은 성적순 아니야. 공부순 아니고. 근데 학창 시절 행복은 성적순인데 인생 전체는 공부순 아니야. 행복도 자기가 공부처럼 하나하나 배우고 누적했고 찾아가야 돼. 모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거 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시작 안 한다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 해야 돼. 어떻게 할지 모르는지. 무작정 해가지고 보고 이걸 개선해야 돼. 이렇게 조금씩. 안 하니까 고칠 게 없는 거야. 굉장히 모순전이야. 뭐가 모순전이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한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 고쳐주는데 뭘 고쳐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전문가도. 이해돼? 공부를 아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고쳐줘갖고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어도 안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성향에 따라 어떤 애는 쓰기도 하고 어떤 애는 읽기만 하고 어떤 애는 밑둥치기만 하거든. 그러면 야 쓰는 걸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 3초 동안 째려서 읽어 영어 단어를. 그러면 걔는 안 외워지는 애 있어. 어떤 애는 3초 동안 째려 읽어.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 써야 돼. 억지로 이렇게 하잖아. 그럼 또 안 돼 걔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도 무수하게 나누는 게 사람마다 달라. 성향마다 달라. 그런데 어떤 애가 이걸 해봤는데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한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했는데 안 그렇거든. 얘는 다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고쳐가면 고쳐서 샥샥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럴 때 제일 빨라. 지 승질대로 시키는 게. 그래서 맨날 니네 공부하는 거 니 뒤에서 구경하러 다니는 거 내가. 아 얘는 밑줄 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빨리 푸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 싫든 좋든 뭔가 처음에는 해봐야 되는 거야. 욕심이야.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걸 배워갖고 그대로. 그건 완전 욕심이야. 이런 거랑 똑같아. 어떤 수영 잘하는 애한테 완전 잘하는 거 해보라고. 그래서 박태환이 쫙 수영을 해서 지나가면 너도 그대로 할 수 있어? 빠져주고 지가 허우적거리면서 폼 이상해도 해봐야 돼. 그래야 뜨기 시작하고 아 이렇게 몸이 뜨는구나. 그래야 손을 져서서 나가기 시작하고. 근데 박태환은 팔이라도 예를 들어서 몸이라도 좋아갖고 쫙쫙 뻗지. 나는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근육이 이게 안 나가는데요 팔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 안 하는데 잘하는 걸 기준으로 둔 다음에 나랑 비교하니까 끔찍하게 보이고 몸부림치는 것 같지. 당연히 누구나 처음에는 야 프로가 보면 아우 저 폼이 끔찍하다. 아 내가 재밌으면 돼. 물 뜨고 뜨는 것만 해도 만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나가면 되고 그러다 물 먹고 아 다시 썼다가 또 나가면 되고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어떻게 수영을 해. 안 해 이렇게. 결국은 닥치고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개선이 가능해. 그러니까 공부법은 배우는 게 아니라 고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있대. 탄력성 겁나 센 1000톤짜리 공무원들 같은 내 모습.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은 자기가 여긴데 공부를 하려고 나갔다면 다시 돌아왔다는 거잖아. 그지? 이 탄력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야. 공부를 못하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도 마음이 회복돼가지고 아,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얘는 뭐라고? 긍정의 기반에다가 탄력성을 두고 나가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긍정 마음 갖고 또 나가보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나가보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나가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이런 회복 탄력성이었는데 얘는 안 돼. 좀 해보다가 역시 안 돼. 여기서 시작한 거야. 여기서. 안 된 걸 기준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안 된 거 기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해야 돼. 한참을. 그래서 하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해야 돼. 움직이고 있는 나를. 얘는 고정된 나잖아. 안 돼 해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에이구 역시 안 돼. 조금 하다 안 되면 에이구 역시 안 돼.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야. 이걸 계속 해갖고 어느 정도 이게 무작정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아. 무작정 교과서를 20번 읽으면 성적 올라가. 20번, 30번 읽으면 다 올라가, 성적. 어? 자습서 사갖고 20번 올라가, 읽어봐. 성적 올라가겠지? 어? 읽는 속도도 가속도부터 빨라지고. 그러니까 자책감, 자괴감, 불안함, 뭐라고? 오늘 안 해서 불안함, 오늘 하면 덜 불안함. 오늘 한 거 성공, 오늘 한 거 성공, 오늘 한 거 성공. 그럼 자책감 없음. 그렇게 성공이 누적되면 자신감 생김. 자신감이 누적돼서 성과를 보게 되면 자존감이 생김. 그러니까 이게 뭐에 발생한 거야? 오늘 하루하루 덜 했다는 거야. 하루하루 깨먹었다는 거야. 계속 불안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어떡하라고? 오늘 하루라도 똑바로 살으라고, 오늘 하루. 그랬더니 쌤 오늘 하루 살고 어제는 막 망했어요. 아 그렇지. 이거 평균 내면 세모지. 그러니까 오늘 동그라미 했으면 다음날에 선방을 하라고.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점 세모잖아. 그럼 발전한다고. 세모 이상을 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루는 버티고, 하루는 하고, 하루는 버티고, 하루는 하고, 그러다가 이틀 하고, 또 하루 버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 창의력? 상관없다니까. 창의력은 기본을 응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 없으면 창의력 발휘를 못해요. 옛날에 그 디자이너 형이 있어. 유명한 어떤 디자이너 형이. 디자이너가 이런 디자인을 했는데 한 발자가 두 발짝 앞서면 이 사람을 천재라고 그러는데 한 발짝 앞섰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대. 여기는 이해를 못한대. 아 얘는 천재. 얘는 나중에 사후의 천재. 그래서 디자인은 뭐라고요? 반 발짝만 앞서야 된대. 그래서 요거랑 걸쳐 있어야 된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보고 사람들이 요거 보고 아 조금 이해한대. 그러면 디자인 대박이라고. 오 멋지다고. 똑똑한 애들은 이거 보고 멋지다 그러고 안 똑똑한 애들은 이걸 보고 오 이거 선진적이라고. 디자인을 뭐라고? 반 발짝만 앞서야 된대. 그래서 기본 창의력은 뭐라고? 기본을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거야. 예술가 창의력 말고 공부에서 창의력은 10살짜리 알이 대하듯 어떻게 저를 대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 기본을 많이 공부를 하면 기본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게 창의력이야. 절 혹사시키다 보니 죽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혹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이제 공부 제일 많이 하는 나도 봤어. 어떤 여잔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실업계 삼성전자 상무 삼성 알지? 어? 거기 상무하고 인재개발을 했던 여자가 있어. 유명한 공무원. 어? 거의 장관 수준이. 그분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거의 공장에서 일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 사람 외국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 삼성 상무면 우리나라 막 그 기업계에서 저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 수준은 될걸. 그렇게 올라간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이 상황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나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나 실제로 죽지 않을까? 몸이 힘들거나 이렇게 해갖고 몸이 부담돼서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잠깐 생각하고 공부해야지 또 공부했다. 이해돼요? 이게 죽을 만큼 공부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가속도가 갖고 그래. 뭐 악착같이 살게 할 건데 나도 그렇지. 나도 노력을 나는 죽을 만큼 못한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맨날 인터넷 답변하고 지식인 정리하고 유튜브 하고 뭐 카페 정리하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더니 컴퓨터에 너무 많이 앉아 있었나 허리가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S자로 내 허리가 이렇게 D자가 됐었어. 그래가지고 이 물리치료하는 사람이 강제로 눌러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하도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콩밥 넣는 할머니 아세요? 그래서 예. 그 할머니도 맨날 콩밥 넣는데 지금 선생님 허리가 그 콩밥 넣는 할머니 허리 됐다고. 뭐를 도대체 하시냐고. 그래서 컴퓨터하고 맨날 타자치고 그랬더니 아이고 죽기 싫으면 또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라고.
어쨌든 도대체 깨우침의 시간이 길까? 깨우침 이거 엄청 깨우침이 없어. 특별한 게 일반인은 깨우침 이렇게 선사 도사 깨우침 단어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서 그게 깨우침의 화두거든. 뭔 뜻이야? 산은 산이. 그래 글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써. 그게 깨우침이요. 이 깨우침, 깨달음 이런 거는 뭔가 지식이 다 쌓여서 알고 툭 되기도 하고 하나도 안 배운 농부도 깨우침을 툭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그치? 그러니까 이 깨우침은 시험 문제 안 나와. 청소년기 깨우침 얻을 수도 있겠지만 깨달음을 얻는 동안이 너무 쉽고 이게 평생 조문도면 석사가이라고 그랬어. 아침에 문 들었다. 도를 들으면 깨우침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어. 석사가이다. 아니 그러니까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대. 그만큼 어렵다고 도를 깨닫기 깨달음 얻기. 그 욕심이 너무 큰 거야 이거는. 근데 아참 댓글 안 달아주셔도 돼요. 댓글 안 달고 그냥 답변만. 정말 마음이 국화차처럼 진하게 이렇게 가을에 설이 내릴 때 국화를 따서 담았다가 말렸다가 나중에 우려. 진하게 우러나. 난 반드시 글을 써줘라. 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네 나처럼. 응? 가 아니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답변하는 거예요. 국화처럼 진하게 우러나진 않아도 그 모습이 현재 지금 모습이 뭐냐라는 건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콩닥콩닥 두근거리는 세월에서 우러나는 지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다 똑같아. 긴장하고 있지 없지만 김이 솔솔 피어나는 국화차 같이 우러나는 분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거 답변 사람들 많이 하건나? 어쨌건 다 정리합시다. 그럼. 어쨌건 자, 스트레스는 당연하다고. 외부 시선 당연하다고. 내부에서 만들어야 자기 주도라고. 그지? 그리고 당연히 뭐라고. 처음에 못해도 꼼지락거리고 어리석고 부족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걸 쌓아나가서 만든 결론으로 통과되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평생 삶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꼼지락거리는 거. 그지?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닥치고 한다고, 닥치고 하든 그냥 하든 계산하고 하든 하는 건 똑같아. 닥치고 하든 계산하고 하든 마음 먹고 하든 하는 건 똑같아 결국 얼마큼 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나와. 공부 굉장히 공평해요. 한 만큼 나와요. 30년 가르쳐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공부는 엄청 공평하다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에 제일 자기가 못했다는 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걸 굴려. 그지? 변화되는 자신의 위치가 변해가면 다시는 안 떨어지거든. 자, 내가 공부가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고 했지. 여기에 올리면 안 떨어져. 여기다가 올리면 다시 안 떨어져. 아무리 굴러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도 여기 밑에는 안 떨어져. 이 턱 때문에. 이게 뭐라고? 수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수준이 올라가. 수준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 수준이 올라갔을 때 바라보는 게 다른 게 여기서 바라본 이만큼 바라본 시야와 여기서 바라본 이 시야가 다르잖아. 그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창의력이 되려면 네가 기분이 여기 올라가 갖고 멀리서 보면 이만큼의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잖아 나중에.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산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올라가야지. 여기서 이 뒤는 못 봐. 여기 뒤만 봐. 밑에만.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밑에만 봐.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만 봐. 여기 꼭대기로 넘어가면 여기도 다 보고 여기도 다 보여. 이해되세요? 이렇게 결실을 맺으면 앞뒤가 다 보여. 그전에는 안 보여. 여기서도 뒤 안 보이고 여기서도 뒤 안 보이고 누구나 다 답답하다고 저 위에 계속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엄청난 깨달음 없다니까. 깨달으라니까. 살아가면서 공부는 언제 시작해요? 물어봤어 내가 교수님한테. 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 끝나고 학사 끝나고 좀 이거는 석사고 대학은 석사라 그래. 아, 학사. 학생이니까 학사. 대학생. 그 다음에 이거는 석사라 그래. 대학원. 2년. 그 다음에 박사를 끝나면 이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 전공 분야의 주요한 개념 하나를 정리해야 돼. 여태까지 나온 개념을. 주요한 개념을. 이렇게 되면 이 개념을 가지고 옆에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보다 보면 여기에 비어 있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요거 공부하는 거. 이게 공부래. 이전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닥치고 다 받아들이면 된대. 어떤 애가 자기 똑똑해갖고 쌤, 제가 집에서 실험을 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다고. V는 IR이라고. 얘 천재요. 전류전압 저항 관계를 자기가 찾아냈어.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는데. 얘 천재요. 근데 이거 쓸데는 없어. 중학생은 다 알아. 또 이거 발견했대. 아, 수학 공식을 내가 발견했대. 있는 거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받아들이는 거. 언제까지? 박사학위 딸 때까지 받아들이는 거. 다른 박사가 너 이제 제대로 다 이해했네. 요게 이제부터 너 네 스스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면 그건 없는 거야 지구상에. 응? 네가 그 부분은 네 거야. 네 논문이고. 너 전문가야. 그거는 너한테 물어볼게. 이거 이때부터 공부 안 돼요. 그 전에는 뭐라고 그냥 학습 받아들인대요. 지구인들이 공부한 거. 그러니까 깨달으면 언제 얻어? 박사 된 이후에. 받아들여서 공부하시라고. 이해되세요? 다 불안하고 다 힘들어요. 공부할 때. 학생들 불안하죠? 자, 그러면 50대 남자는 안 불안해요? 코로나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일 지나서 이거 세상이 힘들어지면 어떡할까? 안 불안해요? 똑같이 불안해요. 버티고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50대면 예를 들어서 60대, 50대, 60대면 좀 있으면 죽을 수도 몰라. 근데 니네는 지금 상황에서 나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적어도 나 한 50년은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50대는 나는 적어도 한 10년은 살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만약에 그럼 니네 50대니까 여유 있다고 생각하잖아. 50대 60대 되면 여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50년 산 너한테 좀 들고 생활하고 도와주려고 뭐 하라 그러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 삶을 딱 돌아보면서 잔소리하는 거야. 너 공부해야지. 너 스스로 먹고 살지 않냐? 안 그러면 누가 너 도와줘야 될 텐데. 나중에 너 자존심 상할 텐데. 한 번 달라고 해서 줬어, 썼어. 누가 주는 게 편하지 받는 것보다. 아니냐? 여기까지.